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낙폭이 3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 지역에서 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일부 거둬들인 것이 호가 하락을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주거와 사무실, 상업시설이 결합된 국제금융특화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용도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4층 높이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지구 상당수가 폐지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용도 지정과 높이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 또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대한이기도 합니다. 가장 춥다는 날씨인데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귀향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는 눈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온 곳이 있어서 도로가 꽁꽁 언 지역들이 있어서 안전운전이 꼭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귀향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안전하게 귀향하셔서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고민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설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좀 가슴이 설레곤 하죠. 하지만 또 머릿속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그 설렘을 또 만끽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예정이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 연휴 기간 귀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마음속에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그런 상황이 오죠. 바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기 때문일 텐데 그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또 안정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설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휴 기간, 이렇게 명절 기간에는 3, 4, 5 모이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벼락거지라든지 이런 부동산이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아마 지금이 그때보다 더 고민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또 계속해서 하락폭들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기에는 내가 고민되는 부분들은 나가 늦은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겠지만 지금 시기에는 또 매수 시점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도 시점은 아닌가라는 두 가지 더 많은 고민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에 또 3, 3, 5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부동산에 대한 또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아질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부동산을 이끌어 가야 될지, 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재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하신 분들, 부동산에 대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명절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됐죠. 그때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고민이 깊었다면 지금은 또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경기도 평택 고덕에 살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아파트가 네. 특히, 매도 시기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고덕 국제 신도시 8학원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 특별히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부동산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이걸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계속 좀 살아도 되는 건지 말씀 주신 게 이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8학원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덕 8학원에 계신 거예요? 네네. 서정리역 앞쪽에 있는 거. 네네. 지금 이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주 중이신 거고 혹시 몇 평형이에요? 27평입니다. 27평. 네. 지금 거주하시면서 주변 지역에 많이들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눈으로 보이실 거 아니에요? 뭐 네.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주변 환경들이 변화되는 건 보이실 거예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평택의 호재는 너무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가. 아마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서 뭐 제가 호재 백화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평택인데 그 평택의 호재들을 다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을 보일 지역이 이 지금 위치한 고덕 신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뭐 등락이라는 건 항상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상승을 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또 하락을 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입지와 변화에 따라서는 상승폭이 상승 시에는 상승폭이 훨씬 크고 또 하락폭에는 하락폭이 되게 작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고덕 신도시가 다른 평택에 있는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충분히 높은 이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들이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다 보니까 렌탈하우스들이 많이 있어요. 렌탈하우스가. 우리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전세 수요는 적어지고 월세 수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대 시장 자체가 뭐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선진국처럼 이제 월세 시장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렌탈 시장도 가격이 렌탈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렌탈 시장에서도 지금 렌탈료가 오른다는 건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률,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률이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높아지면 매수가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지역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아래쪽에 GTX가 있는 지제역에서도 가격이 주변 지역의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인프라 때문에 또 상승을 해요. 근데 이런 두 가지의 형태 양쪽 위아래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과 고덕 신도시는 또 삼성이라는 우리 업무지구가 또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이 업무지구의 혜택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힘까지 고덕 신도시를 몰릴 거고 그리고 고덕 신도시의 업무지구 삼성이란 또 장점 때문에 고덕 신도시의 가격이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변 지역에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들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이 물량 때문에 당장의 전세가는 낮을 겁니다, 아마. 지금 보유하신 주택도 전세가가 또 낮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낮다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뉴스 보면 뭐 깡통 전세다 뭐 이런 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공급 물량 때문에 이미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전세가도 입주 시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그러면 전세가 상승에 따라 매매가 상승도 가능한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고 가격이 뭐 올라갈 힘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빠질 수 있는 힘 지금 빠져야 되는 이유도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냥 거주 중이라고 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서정리역이라는 지하철 고덕 신도시에도 역세권에 제일 가까운 아파트예요. 이게 주변 지역의 또 업무지구와 교통이 동시에 발휘되는 또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하시고 계시니까 또 마음 편하게 더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향후 계획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네, 김진수 아나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네, 영등포역 5번 출구 투룸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앙지구대 옆에 있는데,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은데, 음. 1차 타이밍은 올해 8월이나 네. 아니면 2025년 신안산선 개통 이후에 매도해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목적으로. 좀 주셨을까요? 네네. 지금 갭 전세 투자하고 계신 땄어요. 상황인데 네. 말씀 주신 게 영등포 5번 출구역 앞에서 이 투룸 오피스텔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정확한 네네. 상담 위해서 저희가 주소나 이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좀 방송이라서 주소는 알겠습니다. 그럼 요 대대적으로. 정도까지 좀 그 네네. 전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등포의 투룸 오피스텔 과연 언제쯤 매도해야 좀 잘 팔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5번 출구 앞에 중앙지구대 주변 지역의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지금 요 상업지 내에 예. 있는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인데 이 네. 매도 시점을 잡고 싶은데 올해나 아니면 뭐 신안산선이 영등포역에 개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도를 할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 시점까지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은 우리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지역의 뭐 재개발, 쪽방촌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요 앞쪽에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앞쪽에 집장촌도 재개발이라든지 대선 재분자리 개발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또 영등포역 아래쪽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역 주변 지역이에요. 네네. 근데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서남권에서 우리 또 2030 서울 플랜에서 보면 도심권, 영등포권, 강남권 이렇게 3도심으로 이루는 지역의 주요 핵심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에요. 네네네. 그중에 영등포역이 그 핵심의 가장 중요 역할을 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남권 지역에는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이 그 3도심의 주요 핵을 할 수 있는 주요 입지의 자리예요. 그 입지에서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따른 주변 변화에 따른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네. 부동산에 최근에 보면 임대가 하락이라든지 뭐 깡통전 임대가 하락이라든지 또 매매가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이어지는 이유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매수자는 없고 매도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살려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거고 가격이 우리가 상승할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매수 수요가 주변 상황의 업무지구 형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변화, 조금의 변화로만 있어도 수요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영등포역 주변 지역은. 또한 우리 지금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고가차도 있잖아요.
네. 이 고가차도가 철거 예정이에요. 음. 이 철거 예정인데 철거되게 되면 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잇는 그 고가가 없어지고 오거리가 되면서 또 공원화가 되고 도로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상업지 시설이 고가도로 때문에 좀 깎여서 활용 못하는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까지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주거 형태의 주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먹자골목이고 유흥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좀 주거 형태로 있는 지역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맞습니다. 상업 지역이. 예, 상업지다 보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뭐 다른 지역은 역세권 개발의 종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형태로 갔을 때 형질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이미 형질상 상업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 주변 환경에 따른 수요, 매수 수요들이 계속해서 찰 수 있고 또 임대 수요 또한 좀 이 지역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 수요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은 시장 상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매도가도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네. 가장 많이 오르는 시점이 되는 시점은 신안사선 네. 아까 개통 말씀하셨잖아요. 예, 25년도 네, 보고 있거든요. 신안사선 25년도 개통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내 정도까지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아. 그래서 그 시기를 1차 매도 시점으로 잡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우리가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 공덕까지 이어지다 보면 아래쪽에서 가격이 낮은 수요들까지 그쪽으로 집중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흥동이나 독산동에 있는 주택보다 여기 있는 주택이 훨씬 더 가격이 낮아요, 사실은. 아, 현재요? 예. 왜냐하면 그쪽은 주거 형태의 주택이고 우리는 상업지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더 낮아요. 아. 네. 그러면 수요들이 그 라인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을 찾다 보면 영등포 역세권 주변 지역이 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을 1차 매도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 시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그때 개통 이후에 매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모아타운으로 갈아타도 된다는 거죠? 개통 이후에. 그 모아타운으로 갈아타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왜냐 그래서 제가 모아타운 같은 이거를- 경우는 지금 뭐 네. 작년까지 해서 64군데가 서울에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지정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보면 모아타운이 완성된 게 없어요.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조금 아, 네. 물음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번동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이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되거나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뛸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 그러면 투자 그러면- 기회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과 우리 주택을 비교해서 갈아타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 이 주택에 대한 제가 분석을 말씀드린 거고 네. 모아타운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택에 대한 미래 가치는 높은 주택이긴 분명한데 아, 네네. 모아타운으로 갈아타는 시기는 지금은 아직까지 완성된 모아타운이 없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낮아요. 나 근데 이게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모아타운이 완성된 게 눈에 보이면 서로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갈아타야 되겠네. 모아타운을 재개발, 내가 재개발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알겠습니다. 보유하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생각하고 보유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예, 갭투자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서 전세가 상승 또 매매가 상승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바라고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와 특징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화 되는 내가 또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실입주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모아타운 갈아타는 건 찬성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문의 주신 오피스텔의 투자 전망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좋은 오피스텔이다 말씀 주셨지만 우선 투자 가치에 따라서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도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기 뭐야.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볼까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을 좀 보셨을까요? 여기가 온수역인데요. 네, 저기 뭐야. 빌라가 네,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게 금매로 나온 게 뭐 한 4억 5천? 네. 방 2칸짜리가. 전세 한 뭐 1억 나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게 여기를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니까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재개발 투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온수역 근처에 다세대 주택 약 4억 5천 정도의 매물이 나온 걸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바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온수역 앞에 있는 대형 성원 동진 빌라, 이 예, 세 개 예. 빌라 통합된 주택 재건축 아파트 이거 보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이게 급매물이 나온 게 있어서 네. 지금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 여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4억 5천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4억 5천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도 무방해요. 가격은 상승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네. 이 구역이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수정 가결안이 가결되면서 원래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됐던 게 네. 1150세대, 약 1150세대 정도로 이제 지금 네, 좀 늘어났다 네, 하더라고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150세대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을 네. 용도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150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150세대에 또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네. 원래 원소유 조합원들은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 150세대가 전부 분양 물량은 아니겠지만 좀 임대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분양 수익은 조금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 양 차익은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수익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가 2014년도에 조합 설립되고 14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2023년 9년 됐는데 아직까지 뭐 정비 사업 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할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로 속도가 조금 많이 늦었던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우리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아파트가 생겼을 때의 이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에 속도가 좀 늦은 것도 있고 그리고 세 개 빌라들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여러 가지 맞아요.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되지만 네.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려고 하면 좀 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좀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지금 아래쪽에 이편한 온수역 아파트가 있죠. 네. 요게 2, 3년 차 아파트예요. 네, 네. 요게가 24평이 한 7억 정도 하고요. 네. 34평이 한 9억 정도 해요. 네. 34평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 5천을 가지고 네. 34평을 받았을 때 이 네. 또 플러스 분담금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는데 분담금이 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생긴다고 하면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9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을 때 뭐 34평을 받으면 2억보다 넘게 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뭐 2억 정도의 차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3억 5천을 가지고 2억 정도 생긴 거잖아요. 내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네. 투자금 대비했을 때. 그럼 수익률이 총 100%가 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아파트 그래서요. 네. 그 옆에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거기는 한 1억 5천 그렇죠. 매물 이게 이제 있거든요. 초기 네. 단계 같은 경우는 네. 초기 단계인 경우는 이제 단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네. 적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지역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좋지만 네. 아까 앞전 시청자님이 설명드렸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 있죠, 최근에. 네. 모아타운도 재개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넘어가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관처가 빠지고 뭐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들을 다 빼기 때문에 시간들이 4, 5년으로 단축돼요. 근데 이 지역은 추진 단계가 아니라 이 지역은 지금 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선정된 지역들도 지금 가격대가 한 1억대 정도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선정된 지역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모아타운 선정된 지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행 중인 지역을 이 정도 시점으로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가격대에서 차익이 난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야지만 내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3억 5천에 계산하면 수익은 나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대인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조금은 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럼. 다른 재개발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선택할 때는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온수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7억, 9억 한 대 있잖아요. 네네. 서울의 다른 지역은 같은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가 얼마 할까요? 9억, 12억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보다 내가 아파트가 생겼을 때 차익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완성 시점에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가격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온수역 주변 지역과 서울의 좀 더 인서울, 서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아파트 가격대는 다를 거거든요. 근데 투자금이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더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서울 안쪽으로 그러면 이 금액대로 네, 지금 진행 중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지금 모아타운에 입지가 뛰어난 자리도 네. 입지가 뛰어난 자리도 1억대 충분히 가능한 지역도 있고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 아들 서울 앞으로 네. 하나 사주려고. 서울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 중에서도 또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뭐 용산구라든지 뭐 예,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네. 송파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분명히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매수하시려는 가격 대비했을 때 충분히 투자는 가능하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입지가 뭐 우리가 선호하는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또 주변 지역으로 보면 또 2억, 1억대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 방송 중에서 뭐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다 힘들어요.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네.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서로 얘기하면서 좀 맞춰보는 게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우선 보셨던 지역에 투자해도 실패하진 않는다 조언 드렸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높다. 이 금액으로는 조금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처럼 투자를 어딘가 해보고 싶지만 내 주변에서밖에 잘 찾지 못하겠다. 어디가 좋은 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알차고 또 안전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마련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재개발, 우리 2023년도에 아마 화두는 결국 공급일 겁니다.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재개발들이 속도감이 충분히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거고 투자 수익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재개발 같은 모아타운 지정들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모아타운이 64군데 중에서 뭐 어떤 지역이 입지가 좋다, 어떤 지역이 입지가 나쁘다라고도 우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입지가 좋은 자리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고 또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하방 강직,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이 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입지라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과 연계된 모아타운 지역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잘 선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수익을 많이 수익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또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성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가시화되기 전이라서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1억대로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또 뭐 가능 지역 이런 지역들을 많이들 투자를 하는데요. 재개발 선정 지역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서울시에서 선정된 지역까지도 1억대로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내 집 마련을 선호하신 분들까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좀 소액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곳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내 집 마련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안전한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이때 대면 상담 시간 운영하는 거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남은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자가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네. 어떤 집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 하남에 네. 신장 에코 2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에코 2단지. 거주하고 계시고 또 이사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데 우선 요즘 분위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남으로 가볼게요. 에코 2단지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거주해봐도 괜찮을 아파트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보유 중인 거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남시청역 앞쪽에 있는 에코 2단지인데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14년도에. 14년도? 네. 거의 10년 정도 거주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중간에도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중간에. 예.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아파트예요. 예. 5호선이 들어가면서 또 가격이 추가 상승도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면 저는 매도하고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하남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남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냐면 네. 플러스 네. 1이 뭐 있냐면 주변 지역 네.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 미사에 대한 공급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앞으로 뭐 네. 교산지구에 대한 우리 공급이 생길 거고요.
또 네. 아래쪽에 보면 거여 마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북이래,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성남, 네. 성남 구도심이 또 재개발을 하잖아요. 네. 네. 구도심까지 네. 이 서울 외곽의 지역들이 서울을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외곽 지역, 서울 인접 지역들이 계속해서 재개발 또는 아파트 공급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남 자체는 하남시의 구도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전체가 공급의 물량들이 하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네. 신도시들이 생기면 미사가 생기니까 하남보다 뭐 미사가 서울 접근성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쪽에 수요가 많이 몰렸죠. 예. 어쩔 수 없이. 하남 네네네. 구도심보다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래쪽에 교산이라든지 뭐 북이래라든지 거여 마천이라든지 성남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공급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면 네. 우리 하남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뭐 쳐다보는 수요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네. 수요가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수요가 금리 인상과 가격에 대한 피로감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공급이라는 게 플러스가 생기면 하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10년 정도 거주하셨잖아요. 예. 지금 정도 좀 고민하셔서 매도를 생각하셔서 좀 매도하고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더 아래쪽으로 뭐 위치 뭐 하남보다는 좀 다른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분당 지역도 괜찮으실 거고요. 네.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도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쪽에 뭐 강진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에도 충분히 좀 추가 자금이면 갈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평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다라면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함께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지역 두 군데 정도 일러드렸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그 시흥 1동이 네. 모아타운 선정지로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요. 네. 제가 투자 매물을 보고 있는데요. 네.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갭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해서 문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천구의 네. 시흥 1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에 1억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억으로 이 지역에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혹시 더 좋은 투자처는 없는지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3년도는 이게 공급에 대한 하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지역의 투자에 문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시흥 1동 이번에 2022년 10월 달에 발표됐던 하반기 공모에서 나왔던 시흥 1동의 이 네. 금천구청역에서 건너편 시흥 4동에 마주치는 지역에 아마 모아타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아타운이고 또 위쪽으로 보면 시흥 4동에도 모아타운이 있고 시흥 4동에 또 공공재개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추진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시흥동이 신안산선 라인과 더불어서 개통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이 좀 많이 변화될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시흥동의 모아타운도 나쁘진 않는데 네. 제가 모아타운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는데 64군데가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서 64군데가 있는데 64군데 중에 뭐 어디가 입지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은 우리 부동산 가격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조금은 부동산 가격 주변 아파트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조금 후자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결국은 아파트가 완성돼서 아파트를 거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주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네. 시흥 일동과 우리 서울의 한강변 라인으로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 모아타운이 똑같이 아파트가 생겼을 때 어디가 네. 훨씬 더 비싸요? 한강변 라인이 훨씬 더 비싸겠죠. 서울 도심권. 네. 그리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강남에 근접한 거리, 주위,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 이게 가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9호선 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강남을 기준으로 서초구라든지 송파구가 옆에 주위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한강 기준으로 광진구나 또 그리고 성동구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남을 기준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훨씬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 상승력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강남에 접근하는 게 뭐 3호선이나 9호선, 네. 7호선, 2호선이 있잖아요. 네. 이 지하철 노선 라인에서도 모아타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지역도 충분히 1억이면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흥동에도 충분히 뭐 투자 가치는 높아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이 빠른 시간에 재개발이 완성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가 생기는 거 그게 따른 수익률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네. 완성 시점 이후부터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강남 네. 접근성이 좀 더 큰 지역이 네. 아닌 지역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 이 노선도 안에도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지역들도 찾으시면 강남까지 뭐 10분, 15분 내에 접근하는 지역에서도 1억 원대 투자할 수 있는 1억 초반이면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조금 더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모아타운 지역이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지금 제가 그 동대문에 있는 네. 답심리 레미안 이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음. 빠지기 전에 혹시 지금이라도 금매 이렇게 좀 파는 게 맞는지 좀 네. 알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 아파트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요, 거주하고 있어요. 살고 계시는 집인데 말씀 네. 주신 게 동대문 답심리 레미안 위브 아파트인데 우선 금액이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금매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이 네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레미안 이브 몇 평에 거주하세요? 지금 몇 평이냐면요. 45평이요. 45평. 네.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보이면 지금 매도하고 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네네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레미안 뭐 위브 같은 경우 45평이라고 하면 네.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답심리역을 기준으로 네. 주변 지역에 뭐 건너편 답심리역 주변 지역의 용답동에 이제 자이가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답심리역 앞쪽으로 지금 뭐 재개발 형태라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답심리 오른쪽 편으로도 뭐 재개발들이 지금 많이들 노후도가 높아서 재개발들이 얘기를 많이 진행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이든 환경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청량리역일 겁니다, 아마. 네. 청량리역까지 거리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청량리가 동북권에서는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북권에서는 가장 교통의 중심 지역이 청량리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청량리역이 거기 걸맞게 주변 환경들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롯데도 그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하나의 축으로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고요.
네. 주변 환경도 교통도 계속해서 또 GTX 노선도 들어오게 되면 청량리역이 2개 노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서울에 2개 노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네. 네. 몇 군데가 아니에요. 서울역이라든지 뭐 삼성역이라든지 네, 네. 서울역 그 청량리역이라든지 그만큼 네. 서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동북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청량리 역세권 개발일 겁니다. 네.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주위 반경 지역의 주거타운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아, 또 네. 뭐냐면 제가 왜 평수를 여쭤봤냐면요. 네네.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과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중소형 평형이에요. 네네. 중소형 평형대가 많은데 음. 동북권에서 원래는 동북권 같은 경우는 네. 원래는 서민주택이 밀집돼 있고 네. 고가주택은 강남 쪽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강남 쪽에는 대형 평형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지만 아, 동북권 지역에서는 대형 평수들이 가격이 상승의 힘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30평대와 40평대 가격이 막 붙어 있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청량리역이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주변 환경 지역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재개발되거나 주변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네. 40평대들은 주거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40평대 가격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40평대가 희소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공급 자체가 없는데 40평대에 거주하고 있고 그렇다고 답신 레미안 위브가 뭐 구축 아파트, 완전 구축 아파트에 취급받는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아파트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대단지잖아요. 네. 네. 대단지이기 때문에 대단지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아,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서 우리가 우리 아파트에 대한 이 가격의 반영도 충분히 올 것 같고요. 아, 또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도심으로의 접근이 또 가능해요. 네. 그리고 5호선을 타면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고 아, 네. 그러면 맞아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또 뛰어난 거잖아요. 네, 우리 네, 도심권에는 아파트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못 짓기 때문에 도심권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도심으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량리 역세권 개발 주변 지역에 40평대 아파트에 네. 내가 거주하면서 도심에 출퇴근이 편리하고 네. 이런 입지를 가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층들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름내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대단지다 보니까 급매물이 하나씩 튀어나오면 가격이 뚝 네.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갑자기 또 매물이 없다가 거래량이 툭 올라가서 가격이 확 뛸 수도 있고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은 아파트예요. 아, 사고 네. 팔고 이런 거 많지 않은 아파트 대단지에 비해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훅 뛰었다가 훅 내렸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혀 여의치 마시고 개의치 네. 마시고 그냥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금매가 나오는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쭉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지만 정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좀 재개발 투자를 원한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지금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상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계획 세워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재개발 구역도 이제 입지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의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 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들이 선정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도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그 중간에서도 내가 입지가 뛰어난 자리를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때가 아파트 완성 시점에 좀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지도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선점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수익률 자체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 또한 아파트가 완성 시점 이후 거주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길 원할 겁니다.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것만 원해서 매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완성 시점 이후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가격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주변 개발 계획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연휴 지나고 정말 좀 계획적인 시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 신청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설 명절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